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하죠. 자꾸 이렇게 되니까 어깨도 결리게 되고 스트레스도 쌓이고. 칼칼한 거 좋아하시면 또 거기에 청양고추 한두 개 정도 딱 넣어서 싹 졸여서 먹어서 고소를 함께 드시면 네. 그냥 게임 끝난 거예요. 맛과 건강 모조리 사로잡는 조기 한번 푹 빠져봅시다. 정말 빠지고 싶다. 자, 이 조기가 예전엔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갈 정도로 귀한 생선이었는데 박사님, 이 조기가 영양학적으로 얼마나 우수해서 그런 건가요? 일단 뭐 동의보감의 조기를 설명한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. 네. 그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. 성질이 편하다는 얘기는 먹었을 때 속이 편안하다 이런 의미거든요. 그래서 어느 때 좋냐면요. 여름철이나 이렇게 우리가 연말연시 과식하고 했을 때 속이 불편하고 있을 때 이런 조기를 먹게 되면 속이 좀 편안해지고 회복이 된다.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. 또 이제 성장기나 노년기, 이게 소화가 잘 안 되고 영양소 공급이 편해야 될 때, 이럴 때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현대적으로 봤을 때 이 조기는요, 일단 비타민 D, 말리는 과정 중에 비타민 D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비타민 D를 많이 갖고 있고, 그리고 100g당 열량이 93kcal, 붉은 살 생선보다 열량이 낮아요. 결과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. 또 비타민 A와 B 등도 풍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성장기나 노년기 식사가 잘 어렵고 입맛 떨어졌을 때 요럴 때 참 좋은 물고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조기가 밥도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근거가 있는 얘기죠. 네, 이제 산란기 전에 네. 조기가 이제 배에 알이 차면서 이제 배가 노골해지고 그리고 살이 부드러워지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이 산란기가 고구절이라고 4월 말에서 5월 초 요때가 잡은 조기를 이제 고구살 조기 아니면 이제 오사리 조기라고 하는데 네. 그걸 말리면 이제 오사리 굴비라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요 굴비가 어찌나 맛이 좋은지 이제 밥도둑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품질도 좋고 맛도 좋아서 이제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라가고 그렇다고 합니다. 아니 저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. 네. 세종 때나 세조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신들이 갖고 가는 물품 가운데 조기가 꼭 들어갔고요. 또 조기로 활을 만들기 때문에 관찰사에 꼭 그거를 조기를 갖다 바쳤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요. 네. 조기로 어떻게 활을 만드냐, 뭐 조기로 활을 이렇게 하죠. 이제 조기의 불에 있잖아요. 불에에서 악교와 같은 어교라는 걸 얻어냅니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갖고 이제 풀처럼 활들에 붙이는데 조선 시대에 이 악교로 만든 활보다 어교로 만든 활을 훨씬 고급으로 인식했대요. 그 청어와 조기를 잡는 어전은 내수사에서 관리하는 걸로 연산군이 내릴 정도로 역사적으로 조기는 정말 귀하고 용도가 많은 생선 중에 하나였습니다. 이 어획을 한 것은 다이아몬드 형태가 머리가 있고요. 양식은 사실은 그 다이아몬드 형태가 머리가 없습니다. 여기 제거 대가리 네. 있나요? 다이아몬드요? 다이아몬드 있는 못 봤어. 있었어. 내가 봤어. 나 오자마자 봤어. 예. 그 한 2마리 주세요. 드릴게요. 네. 그래요. 네. 아, 매운탕 맛있겠다. 네.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이 부분입니다. 뭐냐면 조기가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곳이 있대요. 예, 어디입니까, 거기가?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예, 예. 있습니다. 그래서 예로부터 조기는 위장을 유익하게 해서요. 배가 좀 빵빵한 것과 같은 소화가 안 될 때나 오히려 설사가 쭉쭉 나오는 이렇게 장이 탈이 났을 때 조기를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. 동의보감에는 약성이 뜨겁거나 차갑지도 않고 강하지 않아서 독성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 말처럼 장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폭리, 폭포물처럼 쏟아지는 설사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때 이제 조기를 제가 상상하셨군요. 이럴 때 이제 조기죽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먹였다고 되어 있고요. 예. 그만큼 이제 조기는 이제 건조해서 굴비로 만들면 영양소가 농축이 되기 때문에 설사 같은 걸 하고 나면은 영양분이 딱 빠지잖아요. 그렇죠. 그럼 빨리 영양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뭐 칼슘, 인, 무기질 이런 다양한 무기질 성분들이 풍부하고요. 그다음에 단백질도 좋고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B3 같은 것도 풍부하기 때문에 빨리 영양소를 회복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오래전부터 장이 나쁠 때 먹었던 물고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
그리고 영양소 중에 니아신이라는 영양 성분이 그게 이제 그 차가운 기운에 장이 아플 때 이걸 좀 정상으로 돌려주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은 게 뭐 마른 멸치, 치즈, 우유, 달걀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런 것들보다 굴에 이 니아신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뭐 배탈 증후군인가요? 이것도 다 고칠 수 있다. 이게 맞는 말인지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. 배탈 증후군은 아니고요.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요. 얘가 약간만 움직여도 굉장히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 설사기 같은 것들이 있으면 확 설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꽉 막혀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, 몸이. 계시군요. 좋은 것 같아요. 예.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그쵸 오고.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오면은 배가 아프니까 당연히 이렇게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어깨도 결리게 되고 어깨 결리니까 기분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괜히 스트레스도 쌓이고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기가 도움이 되는 걸로 얘기가 돼 있는데 네. 자 그러면 과연 내가 김윤석 씨처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지 요걸 한번 진단해 보면 좋겠죠. 네. 그래서 제가 한번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. 이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. 자, 첫 번째, 복부 팽만이 자주 지속된다. 두 번째, 배변을 참지 못한다. 세 번째, 하루 배변 횟수가 3회를 초과한다. 네 번째, 변의 상태가 무르거나 물설사를 한다. 자, 몇 개 해당되시죠? 전원주 씨? 저는 예. 복부 이거 비만 이게 좀 가라앉지 않고 예. 복부 비만이 안 가라앉으시는 복부 팽만이요? 복부 팽만. 네 이렇게 예. 예. 배가 튀어나오는 거. 예, 예. 네, 그거 보고 예. 이제 먹으면 가는 거 배변이 이게 또 예. 이게 그 해당이 되네. 두 개. 네, 예. 네. 김민석 씨는? 전 3개. 세 개. 허한나 씨는요? 근데 이게 술 먹고 안 먹고가 차이가. 예. 이건 어떻게 안 해요? 먹었을 때죠. 안 먹었을 그러면. 때로 안 해야죠. 먹었을 때. 안 먹었을 때 거의 없으면 어떡하죠? 해당되는 게 없다. 해당되는 게 없어요? 놀라운 적 그렇게 괜찮아요? 쳐다보세요. 아, 이렇게 그럼 건강. 한심한 듯한 그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뭐 근데 사실 365일 중에 360일은 술에 젖어 계셔가지고. 제가 그 5일로 생각을 해봤을 네. 때 전 두 가지. 두 개. 예. 예. 두 개, 세 개 정도인데 어떻습니까? 야, 일단 여기서 예. 한두 개만 해당돼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의심하셔야 돼요. 예, 그러니까 지금 세 분 다 예. 있으신 거죠. 그러면 김민석 씨는 좀 김민석 씨는 심한 완전 거네요. 해당되네. 저분은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. 근데 이게 뭐 치료법이 있나요? 치료법은 이런 거죠. 일단은 장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 거죠. 아까도 말씀드렸죠. 너무 이렇게 차갑거나 너무 과하면은 바로 증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막아줘야 되는데 동의보감의 조기를 이렇게 성질이 평하다, 편안하다고 설명을 했거든요. 이제 이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 조짐이 좀 있으실 때 이렇게 조기를 드시면은 장을 좀 편안하게 하면서 원활히 영양소를 좀 공급할 수가 있는 특성이 아니 저 있습니다. 저기는 내가 먹을 게 아니라 여기 드려야겠네요. 예. 몇 마리 더 드려야겠는데요? 10만 원에 팔게요. 자, 그런데 또 저 조기가 많이 잡히면 일단 좋은 것 같긴 한데 어떤 조기를 어떻게 골라 먹어야 될지 아마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예, 우리 은갈치가 뭐가 준비한 게 있다고요? 네, 그래서 네. 이제 제가 제 조기 제대로 고르는 법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. 한번 네. 화면으로 같이 보시죠. 네. 지금 보시면은 참조기랑 구새가 있는데요.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? 일단 보시면은 참조기가 언뜻 보기에도 훨씬 작죠. 이제 부새가 크기가 훨씬 큰데 이제 다른 종이다 보니까 뼈가 달라요. 그래서 이 참조기는 이 눈 위쪽에 머리에 이제 다이아몬드 모양의 뼈가 있는데 부새는 이제 그런 게 없이 이제 매끈하게 딱 일자로 내려오거든요. 그래서 이제 뼈를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다이아몬드 보이세요? 말려도 요 뼈는 그대로 있으니까 요걸 보고 구별하시는 게 제일 확실해요. 이제 조기를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? 바로 신선도죠. 그럼 이제 신선한 조기를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보시면 이제 조기는 원래 약간 회색빛인데 이제 배 쪽에 약간 황금기
이제 노란 빛이 돌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윤기가 흘러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아가미. 이거는 모든 고기가 공통인데 이제 아가미가 붉을수록 죽은 지 얼마 안 된 신선한 상태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요 세 개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신선한 조기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 조기가 종류가 꽤 많습니다. 그러면 저 잘 배우셨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죠. 화면으로 저희가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. 자, 볼까요? 자, 김인석 씨, 요거 뭔 것 같아요? 참조기. 참조기? 네. 정답, 그렇습니다. 오, 맞았어. 어떻게 알았어요? 그냥 참하게 생겼네요. 왠지 애가 좀 참해 보이죠? 참해 보여요. 참조기입니다. 예. 다음 그림 볼까요? 자, 전원주 씨, 저 이름 뭔지 아시겠어요? 와, 얘는 좀 특이하게 저건 생겼어. 부산인가요? 저게? 부세. 네. 부세? 그렇습니다. 부세입니다. 예. 우리가 흔히 뭐 조기 사촌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. 정확하게 부세는 어떤 생선이라고 봐야 되나요?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조기하고 같이 얘기할 때 이제 부세를 꼭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. 결정적으로 잡히는 데가 다릅니다. 이 부세라고 하는 것은 서해 남쪽.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동쪽 부분에 있는 바다에서 잡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잡히는 물고기, 좀 따뜻한 지역에서 잡히는 물고기고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기는 이제 우리 서해 쪽에서 잡히기 때문에 전혀 잡히는 지역이 다르고 그만큼 이제 원산지도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조금 머리가 보면 약간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게 생긴 약간 다이아몬드가 머리에 없는 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. 배가 막 노래서 그런지 맛있어 보여요.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도 있어. 그게 옛날에 이제 조기하고 다른 것들을 구분할 때 이제 배 부분에 네. 노란색이 있냐 없냐 이런 걸 갖고 구분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역시 이 대가리, 다이아몬드 아. 있는 걸 확인하는 게 더 좋습니다. 예. 자, 이번에는요, 조기를 제대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, 허한나 씨는 역시 어떤 상태로 먹는 게 가장 맛있던가요? 저는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. 구워 먹는 거? 예, 예. 아무래도 좀 그 껍질이 구워지면서 그 고소함도 좀 배가 되는 것 같고 예. 쪘을 때보다는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좀 짭짤함? 예. 그게 좀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. 아하, 예. 그렇군요. 김인석 씨는 부인이 교포잖아요. 맞아요. 그러면 이 굴비, 이 조기에 대해서 좀 예전부터 알았을까요? 굴비를 많이 먹진 않는 것 같아요. 아하. 네, 집에서. 예. 아무래도 뭐 고등어나 이런 다른 생선에 비해서 조금 쉽게 접하지 못하지만 가끔 먹을 때면 구워 먹는 것도 좋지만 저는 쪄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진짜요? 네. 왜냐면 살이 굉장히 부드러워요. 네. 그래서 좀. 네, 근데 젊은 사람하고 차이가 어떻게 쪄먹어야 예. 그 제대로 맛을 알고 아주 입에서 살살 살살 녹아요. 녹잖아요. 맞아, 맞아. 구우면은 좀 뜯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는 뭐 이제 에드워드 권 셰프께서는 과연 조기를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. 드시는 걸 맞아요, 좋아하는지 특별하겠죠? 그거 진짜 궁금합니다. 어떻게 드세요? 근데 뭐 사실 저도 구워 먹는 걸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. 예. 근데 특히 이제 좀 다른 게 있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조기 중에서도 이제 굴비 거의 예. 대부분 이제 굴비를 많이 구매를 하시게 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비늘을 제거하지 않고 기름을 조금 더 넣고 구워 먹는데 서양 조리법에 비늘과 함께 구워서 먹는 생선 요리들이 많이 있거든요. 특히 고급 요리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예. 오히려 오늘은 한번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비늘 제거하지 마시고요. 예. 살짝은 아주 마른 타올에 깨끗하게 말리신 다음에 수분을 최대한 날리신 뒤에 기름을 평소보다 조금 더 두르시고 튀기듯이 한번 구워보시면 그 바삭한 식감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럼 겉에 비늘까지 다 먹어요? 그렇죠. 근데 그 비닐이 이제 튀겨지면서 오히려 더 아삭함을 주고요. 풍미를 훨씬 더 아주 그 소위 감칠맛이라고 하죠. 프레이크처럼. 네, 훨씬 좋아져. 맞아요. 그 껍질이 짭조름하니 진짜 맛있거든요. 껍질 맛있긴 맛있는데 생선 껍질. 비늘까지 먹을 수 있구나. 역시 우리하고는 뭔가 야, 먹는 다르다. 방법이 달라요. 예. 근데 이렇게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기초 손질이 중요한데 그 손질하는 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. 네,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금 손질하는 방법을 예. 저희 주방에서 아주 낱낱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좋은 품질의 조기가 있어야 되겠죠. 그 뒤에 이쪽 앞쪽에 아가미 쪽에 이렇게 창자가 있는데요. 창자를 손으로 이렇게 빼어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창자는 제거를 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등지름의 쪽은 손으로 잡으셔갖고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돼요. 근데 이럴 때 이게 쭉 당겨진다면 그만큼 신선한 겁니다. 손으로 이제
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제 나머지 꼬리 쪽하고 그다음에 옆 지느러미, 그다음에 밑에 지느러미가 있는데요. 이때는 가위를 사용하셔서 옆 지느러미는 가위로 싹 또 잘라주시면 돼요. 또 마찬가지로 칼 넣고 딱 잘라주시면 돼요. 요렇게 딱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싱크로 왔는데요. 비닐이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손끝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주시면 돼요. 이제는 요리를 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. 자, 그렇습니다. 이 정성껏 손질한 후에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. 교수님, 그 조기와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더 좋은 그런 재료들이 있을까요? 일단은 조기를 먹었을 때 귀한 조기잖아요. 네.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비린내 있는 향을 좀 잡아주는 재료와 소화를 촉진시키는 재료들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섞어 먹는 게 좋은데 우리 한국인이 참 좋아하는 고사리. 야, 이 고사리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먹어보면은 부추보다는 고사리가 좀 조기하고 좀 이 궁합이 맞아요. 예, 왜냐면 고사리가 약간 이렇게 온화한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과 같이 먹는 게 조금 도움이 되고요. 역시 최고는 녹차입니다. 녹차. 예, 이게 녹차에 같이 해서 이렇게 말아 먹거나 또는 이렇게 같이 먹으면은 이런 그 조기의 맛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영양적으로 이 소화 흡수에 참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참 녹차물에 말아 먹는 게 잘하는 거네요. 이 근거가 있죠. 이 전문가분들은 과연 조기를 어떤 식으로 드시는지 궁금합니다.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림 또 방금 전에 또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사리 딱 넣고요. 대파 좀 송송 넣어서 다진 마늘 하나 넣고 고춧가루 살짝 풀어갖고 칼칼한 거 좋아하시면 또 거기에 청양고추 한두 개 정도 딱 넣어서 싹 졸여서 먹어서 고사리 함께 드시면 예. 그냥 게임 끝난 거예요. 게임 끝난 거예요. 이거 완전 딱 요각이에요. 예, 올라오죠. 예. 예. 그래요. 네. 바로 당기죠. 예.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기하고 굴비 그러면은 한 가지 좀 고정관념이 있는 게 뭐냐면은 네. 그냥 그대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시거든요. 그 모양 그대로. 그렇죠. 그러지 네. 마시고 이제 그 좀 건강이 좀 이렇게 소화가 좀 안 되거나 이럴 때는 그 살만 발려갖고요.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순채 같은 이렇게 채소들을 넣고 한번 이렇게 죽을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. 근데 이때 주의점은 처음부터 넣고 죽을 걸 끓이면 조기살들이나 이렇게 굴비살들이 좀 망가질 수 있으니까 채소들 같은 걸로 일단 기본적으로 죽을 끓이고 마지막에 넣고 살짝 더 끓여서 이 살들을 살리면서 한번 죽을 한번 끓여 드시면은 향을 조금 더 잘 느끼면서 조직감도 느끼는 그런 또 요리가 됩니다. 아이들도 잘 먹을 것 같은데 지금 딱 얘기를 듣는 순간. 그러니까요. 예. 자, 그럼 조기가 많이 잡힌 산지에서는 조기를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을지 저희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. 조기라는 게 겨울 초의 기운기거든요. 기운을 북돋아준다 그래서 이 조기가 이렇게 몸에 엄청 좋은 거예요. 보리굴비는 옛날에 조상님들이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한 10배 정도 간질을 짜게 해요. 그래가지고 저장할 곳이 없으니까 항아리 안에 보리를 넣어가지고 보리도 드실 수 있고 이 굴비도 드실 수 있으니까 이제 보리굴비가 만들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. 냉장고 대신에 항아리, 얼음 대신에 보리. 그리고 보리도 드실 수 있고 굴비도 드실 수 있고. 그래서 이제 보리굴비가 요리가 된 거예요. 고추장굴비는 이렇게 보리굴비를 12월 달에 말리는데 제일 추울 때 말려야 돼요. 그래가지고 2월 중순에나 걷어들여가지고 이렇게 바짝 말리면 이거를 찢어가지고 만든 게 이 고추장굴비 살이에요. 이게 굴비 살에다가 굴비 양념을 하면 고추장굴비가 되는 거예요. 열 반찬 부럽지 않은 밥도둑 보리고추장 굴비가 침샘을 자극하는데요. 별미 중에 별미라고 할 수 있지요. 다음은 조기죽 레시피를 알아볼까요? 우선 생조기를 삶아 살코기만 발라낸 후 곱게 갈아줍니다. 찹쌀에 미리 간 조기살을 넣고 끓여주는데요. 마지막으로 찹쌀에 조기의 짭짤한 맛이 배어들도록 자작하게 졸여주면 정성 가득한 영양 만점 조기죽 완성. 어우 맛있겠다. 밥상 위에 진정한 밥도둑 조기구이
고소하면서도 짭짤한 그 맛에 밥 2공기는 기본이죠. 얼큰하고 칼칼한 국물이 생각날 때 그렇지 조기탕이죠. 아우 시원해. 매콤함과 짭짤함의 기막힌 조화,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조기 조림. 우리 밥상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조기, 그 맛의 향연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아주 뭐 화면을 보면서 스튜디오가 침샘 폭발입니다. 예. 아니 조기하면 좀 뻔하다고 생각했거든요. 늘 어렸을 때부터 먹었고 많이 먹었던 생선이라 다 알고 있겠지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. 조기회 먹고 싶네요, 정말. 아, 그래요. 예. 황한나 씨. 아니 저도 조기가 이렇게 소화에 도움이 되는 건 처음 알았어요. 네. 요즘에 어머니가 좀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소화제를 사다 드렸는데 네. 오늘 조기 탔으니까 어머니랑 같이 소화 잘 되게 한 끼 따뜻하게 먹고 싶네요. 네, 그래요. 오늘로 효녀 등급. 효녀. 예, 좋습니다. 예. 자, 우리 전문가 세 분 어떠셨어요?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기가 말렸을 때 이제 굴비가 된다라는 그 상식적인 부분들은 오늘 이 수산물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네. 많이 정보를 얻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. 우리의 수산물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뭐 컨섬션, 그 소위 해서 드시는 양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압도적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수산물을 사랑할 수 있는 국민의 한 사람, 그리고 네. 또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참 조기가 비쌌거든요. 그래서 참 먹고 싶어도 못 먹었는데 요즘은 조기를 좀 안전하고 쉽게 구하기도 쉬우니까 좀 아이들에게 조기 교육 좀 아하. 일찍 예. 미리미리 맛있는 것 좀 먹이면서 한번 시키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. 네. 자, 수산물 사용 설명서 예전에는 임금님께 진상될 정도로 귀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있는 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